북한이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한 이번 사건은 남북 관계에 매우 민감한 시점에서 발생한 중요한 군사적 갈등의 단초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를 단순한 드론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한국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영공을 침범해 대북 정찰과 심리전을 감행한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군을 군부 깡패 라고 부르며 격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북한의 반응은 남북 간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인할 가치도 없으며 대응할 필요도 없다 고 일축했지만 이번 사건은 남북 관계의 갈등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한국군부 깡패들의 중대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 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평양시 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일동 76인민반 지역에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으며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무인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것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무인기는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고도의 정찰 장비로서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여 평양 상공에서 활동을 펼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국이 자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측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하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2023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공개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한국군의 군사적 정찰 및 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사건의 전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대응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거나 상황에 맞춰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만약 한국이 이 무인기 사건을 부인하거나 무인기의 목적이 대북 전단 살포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영공을 무단 침범한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를 적대국 군사 깡패들의 연속 도발 사례 로 보고 더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북한이 남한의 대응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며 사건을 보다 확대해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남한을 더욱 압박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성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무인기 도발의 주체가 누구이든 관심이 없으며 군부 깡패이든 월경 도주자 쓰레기 단체이든 다 같이 적대국 족속일 뿐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남한 정부와 군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탈북자 단체들까지 포함해 남한 전체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북한이 과거부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온 사안이며 이를 빌미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과거에도 북한은 대북 전단을 남북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과도 연결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한국이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통해 평양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군이 이러한 도발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남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각시키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한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촉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남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수도 평양과 국경선 부근에 방공 감시초소를 추가로 배치하고 포병 연합부대와 주요 화력 임무를 맡은 부대들에게 전투 대기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움직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자국 영토나 영공, 영해를 다시 한번 침범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를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요소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명분을 쌓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반도 내 평화 프로세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남한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남한이 강경 대응을 선택할 경우 북한은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한이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경우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군사적 대응을 강력히 예고한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